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미국의 미주성서 소망교회 박천영 형제님 오늘 우리 대구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환영 인사부터 먼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주보는 떨어진 거 주워도 됩니다. 주우셔도 됩니다. 네. 예.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도 닮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달려가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첫째는 자라야 되잖아요. 요만하면 안 되잖아요. 육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밥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고 첫째는 육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라셨어요. 자라시면서 몸만 자란 게 아니에요. 심성이 강해졌어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라긴 자라는데 병 들어가 고불고불 하면 안 되겠죠. 강해지고 또 몸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힘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면서 사춘기를 맞았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도 어린이 때는 다 귀여워합니다. 모두 다가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죠. 그런데 7살만 돼보세요. 학교 들어가 보세요. 중학생이 돼보세요. 계속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다. 그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이 인격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땅 그게 아니에요. 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표받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고 자라고
사회생활 하면서 자라고, 운동하면서 자라고, 시험을 거치면서 자라고, 자라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들은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완전히 자랄 때까지 전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내가 믿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에, 이거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냥 어느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 있는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혼자만 사는 거는 사회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정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과 잘 맺을 수가 있는가, 그걸 인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적인 면을 로고스라 그랬죠. 그리고 감성적인 면을 파도스라 그랬고, 그리고 또 의지적인 면, 의지라는 거는 윤리, 에티켓, 습관, 그런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뭡니까? 셋 중에 어느 거죠? 그러면 파토스입니까? 에토스입니까? 로고스입니까? 에토스죠. 에토스예요. 아니, 누가 만나가 인사하고 돼 있나? 습관인 거예요. 그게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어가 만들어진 습관이에요. 그렇죠? 여성이 식당에 딱 들어올 때 남성이 먼저 가면 문을 탁 열어드리가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는 게 뭐죠? 에토스입니다. 그게 누가 그러라 시켰어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의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토스가 엉망인 사람 있죠? 사람 봐도 본체도 안 합니다. 그죠? 자기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어. 동남아 어디였는지, 아프리카 어디였는지, 유럽 어디였는지, 어느 문화가 우수한지는 몰라도 하여간 우리나라는 에헴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네가 먼저 인사해라 이거야.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뭡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에토스가 다른 거예요. 에토스가.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일반인들의 이 인격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파토스라는 건 뭐냐면 감성이잖아요. 이 감성은 공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막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이걸 감성이라 그래요. 감성은 고통이 수반돼요. 감성은 즐거운 감성보다 괴로운 감성이 더 많아요. 인간은 너무 기쁘다. 그거 마약할 때나 술 마실 때나 무슨 어떤 뭘 자극하는 그런 흥분 좋은 그럴 때만 잠깐 좋지. 나머지는 모든 감정은 전부 페인. 절마 말하는 것도 힘들고 표정도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 막. 그게 감성이라. 감각이 무담한 사람은 누가 어디 가갖고 막 배 타고 가다가 다 죽었다라 해도 감각이 무관한 사람은 그래? 하고 치우죠. 그러나 막 감성이 힘든 사람은 막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적인 거죠. 지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에토스를 자꾸 가르치죠. 여러 개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다 그 뒤를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밥도 어른이 숟가락을 뜨기 전에는 먹지 마라. 요걸 논리죠. 요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자꾸 가르치죠. 이 로고스가 에토스가 되기까지는 또 실천을 해야 되죠. 로고스는 아는데 에토스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특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상대도 이렇고 나도 이렇다는 점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에토스다. 에토스라는 건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렇잖아요. 누가 엘리베이터를 탁 타는데 자기가 먼저 딱 탔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사람이 잠깐만요 하면은 싹 올라가는 사람은 믿을 만해 안 믿을 만해. 그 사람 다른 데서 만나면 지가 백날 오른 소리해도 땡이야. 그런데 내가 잠깐만요 가지도 않았는데 탈 것 같은 기미를 알아차려가지고 벌써 닫히는 문도 열어가면서 타세요 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믿을 만하죠. 이게 설득시키는 가장 큰 무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층에 산다는 것도 신뢰성이 가고 그저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이게 60%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파토스를 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감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감성을 읽어줘가지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한 30% 그랬고 요리가 안 되나 하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애 들고 니 요리에 내가 니나 줬지 키운 지 얼마 들은지 아나? 한 달에 얼마 들었고 1년에 얼마 들었고 너 지금 20살이지? 그러면 곱하기 하면 내 니한테 클 때까지 들은 경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득이 되겠습니까? 말은 맞는데 그래가 어머니 그렇군요 하는 애는 10%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격적인 거 이런 세 가지 인격을 잘 갖고 가야 인간관계에서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잘 보세요. 정치라는 것은 그 인간관계의 총체요. 그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해 나가고자 하는 행위가 정치 행위인데 그 정치 지도자들도 파토스적, 로고스적, 에토스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파토스로 표를 얻고 어떤 사람은 에토스로 표를 얻고 어떤 사람은 로고스로 표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로고스를 요구하면은 그 로고스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시대가 파토스를 요구하면은 파토스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에토스를 요구하면은 에토스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가 계속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는 거예요. 시대적 요구가. 요번에 로고스를 했는데 연속적으로 로고스 간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요번에 로고스 했으면 그 다음에 파토스 하고, 파토스 했으면 그 다음에 에토스 하고, 그래 가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악이다! 북한은 악의 축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는 박살나야 돼. 이건 뭐죠? 로고스지. 로고스가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 미스터 부시죠. 부시. 이라크 전쟁 박살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래 까보수만 힘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고 전쟁이 일으켜가 그 고아 생기가 애들 갈 데도 없고 얼마나 뭐예요? 불쌍하죠. 그럼 뭐가 작용하죠? 파토스도 작용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파토스로 가지는 않아요. 과연 이라크를 때린 게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죠. 그럼 윤리적인 면이 요구되잖아요. 그럼 에토스가 요구되는 거야. 그래서 에토스적인 감성을 가지고 나온 대통령은 누굴까요? 클린턴이죠. 빌 클린턴. 클린턴이 딱 나오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아. 부시가 나오니까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겠는데 클린턴이 나오니까 전부 서로 존경하고 문화가 꼽히고 인사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 즐기지 못하고 또 낙후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자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만 즐겨서 되겠나? 저 약자들은 어떻게 하잔 말인가? 라고 싶으니까 파토스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죠. 오바마가 나와요. 오바마는
자기 자체가 흑인이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차별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체인지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누구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성소수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파토스가 충만하죠. 그런데 이런 파토스와 로고스와 에토스적인 측면을 인간이 다 잘 발전시켜야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모자란지를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 강하고 나는 무엇밖에 모르는가? 나는 어떤 거는 어린아이인가? 어떤 거는 장성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것은 키워야 됩니다. 세 분야가 다 장성하도록 키워서 성숙한 성인의 인격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인격을 다 가지고 전 세계를 주도했던 대통령이 누굴까요?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은 이 세 가지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려버린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철학자들에게 온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철학,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온 지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격, 그걸 배워야 되겠죠. 그 인격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첫째, 여기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시예요, 시. 시인데, 이 앞부분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인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른이어야 돼요? 어른이어야 되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려면 어린아이여야 돼요? 어른이어야 돼요? 어른이어야 되죠. 그래서 인격이 어른이 되려면 요 중간에 시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할까? 왜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할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중간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격을 갖기만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잘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너무 잘할 수 있는 초인류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아이들아라고 해놨습니다.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토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파토스적인 부분들은, 파토스는 감성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각은 고통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인격을, 이런 측면을 파토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파토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어 캠프 하면서 이 단어를 그래도 집중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 파토스라는 건, 파시에는, 감각에는 첫째는 무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파시가 있는 거죠.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감정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좀 나은 거는 공감을 하는 거죠. 심파시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춥다, 아, 춥겠구나. 아, 배고프겠구나. 아, 아프겠구나. 아, 슬프겠구나. 아, 좀 힘들겠구나. 그런 걸 함께 느껴주는 게 공감이죠, 공감.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감정이 아주 2-3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2-3살짜리가 압니까? 엄마가 지금 지를 짊어지고 가는데 힘든지 아는지 애가 알아요? 모르는 거야. 감각적인 부분이 머물러가 애같이 있는 애가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이만한데. 그래서 우리가 점점 커서 심폐시는 가진 공감을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 감각이 더 강해지면은 엑스파시는 뭡니까? 굉장히 강해졌죠. 이거는 심파시보다 더 이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예문을 봤을 때 자기 아이가 학예에 발표해서 연설을 하는데, 자, 연설을 하는데 네가 하든 말든 무감각한 사람이 있겠죠. 또 그 연설에 공감해서 고기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원고를 외운 것 중에서 갑자기 잊어버렸어. 지금 생각이 안 나갖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 답답겠구나, 좀 힘들겠구나, 당황스럽겠구나. 그런데 엑스파시는 제가 내 애야, 내 애. 엄마가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떤 심정이에요? 심파시하고도 더 다르죠? 우리 애가 지금 연설하다가 그 단계 생각이 안 나고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하고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엑스파시죠. 엠파시, 엑스파시. 하여간 X, M 이런 거는 강조야, 강조. 그러니 여러분이 심하게 공감하고 내 일처럼, 내 자식의 일처럼 느낀다. 그 정도는 돼야 진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었어.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옆집 아줌마죠. 그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끝이다. 그래 제발 잊어버리가 박살나라 망해라. 이건 반감이죠. 반감. 남 잘되는 꼴 못 보겠다. 그게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정서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라. 고도를 치면서도 상대가 설사를 하면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하면서 치지를 않나. 체질화가 돼서 남 잘 되는 거 여러분 차가 쭉 가면 받기를 원해요? 안 받기를 원해요? 솔직히 말해봐. 쭉 가가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싶으죠? 근데 막 동네 미운 아저씨야. 그럼 어때? 응? 쾅! 안 박아만 좀 섭섭하잖아. 그게 인간의 감정이야. 인간의 감정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감정은 선보다 악이 더 많아요.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중심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느낌에 좌우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돼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재시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가 아피에미가 돼야 되는 거야.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드리세요. 빨리 보내버리세요. 그걸 가 있는 한 아직 감정에 쌓여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절만 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때 네가 나 때렸지. 계속. 아피엠이 하셔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자녀들아. 그게 파토스의 감정 치료 방법입니다. 용서하세요. 용서.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세요. 아직도 그걸 가 있는 사람은 파토스가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에 매달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고 마는 거예요. 감정의 쌓이가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씀 받았음을 믿으시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다 아피에미는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거물을 쳐가지고 새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새를 그물에서 꺼내가지고 딱 놓아주잖아요. 그걸 아피엠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놓아주세요. 내가 잡았던 감정, 요거 나한테 걸렸다 하는 감정 다 놓아주세요. 놓아줘야 내 감정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 뭐 쟤도 오죽하면 저랬겠나 공감도 하고, 만약에 내 식구 같으면 내가 그랬겠나 통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무감각이나 또는 반감의 감정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 그분이 날 용서해 주셨고 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것을 따지지도 않았고 네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두 번 다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번에 내가 잘못했는 거 하도 극하니까 어느 날은 주님이 야야 나는 잊었는데 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은 감정이 해방돼 버린 거야. 그게 자기만 해방됐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이 사람은 감정으로 상할 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감정에 얼굴이 울그락 부르락 하시거들랑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나도 빨리 용서해 주자, 나도 빨리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 이거 빨리 풀어주자. 누가 나한테 이랬지, 누가한테 저랬지, 그 감정 빨리 아피엠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주세요. 그래야 감정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아, 이 로고스라는 것은 지성이죠.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뜻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게 아비들아. 아비들은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요, 그것이 지식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아무리 그것이 훌륭하고 좋은 거라고 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들아 하는 것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방금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 에토스적인 삶을 가진 인격은 인기인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무적입니다. 무적. 왜냐? 이게 약한 사람은 로고스가 있어도, 파토스가 좀 어른이 돼도 행동이 안 나와요. 이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 저서 온다, 멀리서 온다, 그럼 어야 돼요? 우양, 해가 옆으로 골목으로 싹 빠져야 되죠? 그러면 에토스가 어른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어린애지. 왜 그럴까요? 못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치인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뒤로 도망만 살살 댕기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에토스가 간 사람은 왜 그럴까요? 레이건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요. 로고스가 충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해요. 적군을 왜 만납니까? 쏘지게 되는데. 그런데 에토스가 충만한 사람은
적이 없는 거예요. 무적이라는 건 뭐죠? 적이 없다는 거지 제일 강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고 할 때 굴복시키기 위해서 일본 천황에게 절해라. 그러면은 풀어줄게. 너는 뭘 믿고 도대체 일본 천황에게 굴복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천황보다 강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적입니다. 뭐 무적이라고? 일본 천황보다 일본 군대보다 강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를 신문하는 당신도 내 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으니까 못 만날 사람이 없죠. 피해 댕길 사람이 없죠. 왜 피해 댕깁니까? 아파트에서 제발 피해 댕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피하도록 만드세요. 도무도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토스가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되잖아요. 왜 누구 보기 싫으니까 들키면 안 돼.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쪽팔리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 에토스가 강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저 사람 배후에 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마귀가 저 짓을 하는구나. 악한 자를 아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어서 저 짓을 했구나.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면 오늘 빨리 설교가 끝나잖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에토스가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로 하는 적을 발견하고 악령이 있어가지고 악한 자가 있어갖고 요 나쁜 짓을 하는구나. 3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한테 막 악으로 달라들죠. 그때는 어리니까, 파토스가 어리니까 지 중심에서 말하니까 양육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중3이 됐어. 중3이 됐는데 달라들 때는 눈빛이 뭐 보입니까? 악이 보이죠. 그럴 때는 얘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겁내거나 얘가 보기 싫다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파토스가 상하면 안 되죠. 그럴 때도 얘를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악을 이겼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청년이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에토스는 청년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토스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악이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저 주인이 나한테 적하는 거라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익하는 거라든지 이 사람이 익하는 거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악이 설치는구나. 그거를 알면은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에토스가 충만하고 성인의 에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어 있고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토스도 훌륭하고 로고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알지 못하면 마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냥 호불호 우리 핀 저 핀이 분명해져가지고 그냥 쌩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가 쌩까죠? 내 핀이냐 아닌 핀이냐 쫙 갈라가 쌩깝니다. 그거 뭐가 어린애예요? 에토스가 어린애인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악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악하고 안 싸우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토스를 성장시키는 승리의 비결은 악이 있다는 걸 알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령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 악령을 이겨내야 진짜 우리가 액션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 갈까? 가야 되는데 가지 말까? 이거 벌써 뭐가 작용하고 있죠? 악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 오늘은 비도 오고 누구 자자 막 악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토스가 어린애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래 내가
비 온다고 못 가마. 눈 오면 더 못 가겠네. 그러면 영원히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확 일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에토스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정체를 다 알고 나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갑자기 걔도 뭐 웃기지 마라. 아, 저거 뒤에 악이 움직이는구나.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보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겁이 한 개도 안 나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에토스가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내가 에토스가 성인이 되면 겁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에토스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겨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세상에 누구도 겁날 거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사람으로 똑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니까 의의가 강한 사람이 되니까 일을 해내는 거죠. 레이건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를 순방한 대통령이고 그 기간 동안에 레이건이 그러한 완전한 인격체에 도달할 만큼 성장했던 비결은 뭡니까? 처음부터 그래 된 거 아니잖아요. 파토스나 로고스나 에토스적인 면에서 다 똑같아요, 우리나. 그런데 레이건이 로고스를 키운 스피치, 말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키운 이유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야구단에 입단했는데 졸업을 하고는 스포츠 중계하는 라디오 어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어나운서가 일찍부터 돼가지고 어나운서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솜씨를 배운 거죠. 그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논리를 배운 거야. 말 잘해야 됩니다. 반장도 말 잘해야 됩니다. 연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이미. 다다다닥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돼. 다 아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건은 스피치하는 법을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논리적인 그 스피치를 레이건은 이미 먼저 터득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 거야. 사업가로도 성공했어요. 사업가를 하면서 파토스를 다 배운 거예요. 고객을 만나라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읽히는 거야. 막 처음에부터 읽혔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요걸 살라고 하나 안 하나 그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열심히 살피기 시작한 게 파토스가 성장한 과정인 거죠. 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레이건이 오늘 내 기분 안 좋다. 당신 오늘 뭐 물건 사고 말로만 말하라.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야. 내 기분이 왜 됐든 간에 사람들의 기분을 살펴보니까 이 파토스를 다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잘 읽어내면서 지금 저 사람이 내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쉬고 싶어 하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 파토스를 갖고 있으면서 장사 안 되는 사람의 어려움, 장사 잘 되다가 망한 사람의 어려움, 잘 나갈 때 까불 때 알아봤다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토스가 충분히 자기에게는 읽혀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트를 한 거죠. 행동을 보였잖아요. 영화 배우를 했어요. 영화 배우를 하면서 그는 뭘 익혔느냐? 에토스를 익힌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태도를 가져야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티튜드, 어떤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액션으로 표현할까? 영화 배우를 하면서 그래서 레이건은 우리가 처음 당선됐을 때 영화 배우가 당선됐어? 그럼 우리나라에 신성일이가 당선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성일의 인기라는 것은 대통령 출마 나오면 대통령도 안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레이건이 영화 배우였으니까 그런 인기로 대통령이 됐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그는 다 갖추고 나서 영화 배우로서 영화 배우는 어때요? 남한테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막 익하고 다니면 재미있어요?
안 좋죠? 이렇게 가야 믿음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서의 액션, 표정 하나 지나가면서 탁 이래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인다는 거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탁 이렇게, 이게 에토스가 충만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기분을 너무 아는 거지. 이렇게 손을 탁 댄, 그럼 와! 미치는 거야, 막. 클린턴이 그거 너무 잘했지만은 러인스키한테 걸리가 박살났지, 그죠? 그 너무 세게 해도 안 된다는 거지. 너무 잘해도 안 되는 거죠. 클린턴은 그것만 너무 센 거야. 그래가 막 클린턴은 가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극히 클린턴이 어디 예쁜 사람만 악수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볼품없는 동양에서 온 어떤 조그만 사람이라도 딱 쳐다보면서 익혀주고 하는데 안 미치겠냐고. 그게 에토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레이건은 이러한 영화 배우를 통해서 에토스를 배운 거예요.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다 익히고 나니까 인격이 다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주지사를 나갔잖아요. 주지사를 했잖아요. 주지사를 하면서 주 정부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익혔잖아요. 그러니 다음에는 미국 대통령 출마를 한 거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이미 그때는 카터가 좀 파토스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76년도부터 카터가 대통령 하면서 막 파토스적으로 움직였어요.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에 민주주의 하지 않는 나라들은 미군 철수해라. 그래서 하면서 특히 한국 빨리 민주주의 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도 힘들었지. 그런데 파토스 조금 하다가 재선에 실패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도 물론 이번에 실패했지만은 80년에 레이건이 나오면서 레이건은 뭐 에토스로 뽑은 것도 아니고 파토스로 뽑은 것도 아니고 로고스로 뽑은 것도 아닌데 뽀꼬나이 대어를 뽑은 거예요. 그는 화려한 경력을, 단순한 영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영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80년부터 88년까지 재선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죠. 자유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러므로 자유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우월성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각 나라가 힘을 대가 이 자유를 위하여 더욱 추구해 가라 하고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서 그것을 응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산지역에 있는 공산진영의 지도자들도 가가 만나면서 자유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해 하는지를 막 설득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토스는 설득력이 가장 강한 거죠. 레이건은 믿을만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공산주의를 망하게 하려고 자유주의의 어떤 책략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실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레이건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해서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가서 만나는 거예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 다 만나가지고 그래 맞다.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싸움하면 하겠나? 자유 진영으로 우리도 자유국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절반 이상 마음이 쫙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최고 수장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한방 무너뜨려버린 거죠. 농담 한마디로, 조크 하나로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완전히 공산진영을 철폐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냉전이 사라지고 공산진영이니 자유진영이 이런 게 없이 전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레이건에 대한 연구를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로 책도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감성적인 면이나 지성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나아갑시다. 어린아이는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파토스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감정에 매달려가 찌질하는 사람들, 또는 무지해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가짜인지 거짓인지도 몰라가 헤매는 사람들,
그런 지식의 어린아이 같은 자들, 또는 의지가 전혀 없어가 에토스가 뭔지도 모르고 에티켓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 기분으로 쌓여있거나, 아니면 에토스는 남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딱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어떨 때는 야단쳐야 되고 어떨 때는 포용해줘야 되고, 그걸 다 알죠. 왜? 악한 자를 이겼으니까. 이놈이 마귀한테 잡히가 카거들랑 마귀를 쫓아내줘야 되고, 이놈이 육체적으로 땡깡을 부리면 좁혀야 되고, 그거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령을 알고 악령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화난 사람은 저놈은 문 열어주면 안 되겠다 하면 빨리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게 에토스예요. 무조건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그렇죠? 저놈이 나하고 함께 타면은 나를 괴롭히겠다 싶으면 싹 닫아버려야 돼, 빨리. 그걸 아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에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 씻음을 받아야, 죄 씻음 받은 자가 마음의 부담이 없어야 감정의 노예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리가 충만하죠. 그리고 악한 악령을 땅 물리칠 줄 알아야 어느 사람도 겁나지 않고 다 가가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약속해놓은 열쇠를 받아가기도 힘들어 하더라고. 그만큼 사람이 무서운가 봐. 마귀를 만나러 가나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리고 어제까지 된통 싸운 사람이라도 마귀를 이긴 사람은 그 다음날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만나도 돼요. 겁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그 정도의 에토스는 가져야 된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가야 될 인격이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추구해 가야 될 인격이다. 약한 부분을, 어린아이 같은 내 부분을 장성하도록 기도하고 힘써가는 멋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적인 면에서 파토스와 로고스와 에토스적인 면에서 하나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